오늘 열정을 보셨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욕을 하시네? 내가 배웠어요, 정비. 내가 배웠어요, 오히려. 나 친구는 매운 거가. 아무튼 중간을 넘다. 나라가 이 체제 역사 전쟁 딱 중간에 지금 서 있어서 5천년 역사에 가장 찬란한 30년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걸 정말 찬란한 역사를 우리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핵폐기도 있고,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거기는 시장경제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부강한 나라를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진유 회장님 오늘 책도 책이지만은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진리가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먼저 유진유 회장님 출판 기념에 축하를 드리고 또 그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정병철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직무는 그냥 죽음입니다. 저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제가 12년째 지금 들어옵니다. 국회 생활이. 3선 마지막 회인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도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려움이 앞서더라도 진실, 정의가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계 개편 될 거다 했더니 야, 너 국회의원 환석인데 판은 벌써 기울어진 거예요. 판은 기울어졌는데 이 판이 자유한국당이 먼저 무너질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먼저 무너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한쪽이 먼저 무너지는 쪽이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제가 정치인으로 마이크를 탁 쥐고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이라고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처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2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딱 하고 대한애국당을 만들었는데 제가 정치 12년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누가 묻더라고요. 뭐냐고. 대한애국당 창당이다. 대한애국당 창당이 그 정치 국회의원 12년 중에 가장 잘한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촛불 광화문 광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민중민주주의를 요구했고 그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했고 그들은 공산청년동맹을 만들자고 그랬고 그들은 사회주의를 주장을 했고 그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반대한민국 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쿠데타죠. 지금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권을 잡자 말자 자유자를 빼는 헌법 개정을 매진한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거의 자유자가 다 빠져버렸어요. 개헌을 저지하자! 그들이 왜 개헌을 통해서 자유를 빼버리고 왜 유전회장 리지티머시 정통성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헌법 개정 작업을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그걸 알아차렸잖아요. 그 자율자를 못 뺐습니다. 헌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권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하는 권력 찬탈 정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대통령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대통령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 찬탈, 죄 없는 대통령한테 권력 찬탈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입니다. 불의하고 싸우는 것은 정의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대한애국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국 우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반드시 이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제가 10월 1일 날부터 10월 6일 작년에 가서 NSC, 그 다음에 국무성, 한반도 책임자예요. 추미애가 의원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1시간 반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1시간 반을, 양쪽 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반미 정권이다. 당신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뭐냐? 사회주의 반미 정권을 70년 동안 준비한 정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북핵 문제, 이건 쇼다, 쇼. 북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2년만 경제 제재를 강화해달라. 그러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만세!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하나는 김정 3대 세습 정권을 잡고 또 하나는 친북, 종북, 주사파, 친미 정권을 다 잡을 수 있다. 만세!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회담 하지 마라. 실무회담에서 끝을 내달라. 실무회담은 해라. 실무회담에서 계속 하다가 끝에 가서는 끝내주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 미국 회담을 했어요. 미국 회담을 했는데 결국은 깨졌지 않습니까? 만세! 이런 방법은 핵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연방제를 깨는 거거든요. 연방제를 깬다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 제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친북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 다시는 공산주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옥중투쟁을 통해서 그 뿌리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19대 국회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보시죠. 100년 전쟁이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공공연히 세미나를 했습니다. 100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그때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100년 정부로 인정하려고 했고요. 건국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100년 전쟁이 19대 국회, 그들이 야당일 때 벌써 100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 100년의 체제 역사 전쟁을 하겠다고 많은 야당 중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미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끝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돌아가서 신자유주의 비슷하게 한다 해가지고 어벌벌 해는 바람에 조져버린 거예요. 그냥 순서가 바뀌었으면은 그냥 순서대로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든지가 했으면은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 사안이 전개가 됐지만은 그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기억을? 그때 한명숙이라는 민주당의 대표하고 지금 통진당 그죠? 그 이정희하고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손을 잡고 이거 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느냐?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의 40%를 좌파 진보 중에서도 가장 골수적이고 가장 투쟁력이 있고 가장 이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진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회 장악을 합니다. 국회 장악을 해서 허수아비 정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20대 국회 들어오면서 플러스 20%를 더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들하고 경쟁을 못한다니까요.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의 1대1로 붙여놓으면 100전 100패, TV 토론하면 100전 100패. 12월 31일 날 조국을 불러놓고 청문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100전 100패입니다. 그래서 정권도 못 잡고 싸우면 100전 100패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바꾸지 않고는 좌파들이 했던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 돈 처먹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 국회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황교안 같이 이런 데 사람 모여가지고 들어가 봐야 좌파들하고 못 싸웁니다. 그들하고 싸우려면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에 대한 심판, 누군가는 탄핵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책임하고 인적 세심 80%를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우리 같은 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수 우파 국민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아, 보수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 제가 하잖아요. 95%가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분이 처음으로 정당 가입하는 분이 95%예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출신 이상이 70%입니다. 매주 5,000명이 지금 늘어나요. 정당의 인원이. 이런 정당 없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태극기를 들고 자기 돈 내가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하는데 돈 500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쫙 거제에서부터 새벽밥 먹고 올라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가는데도 자기 회비 내고 3만원 5만원 회비 내고 올라오는 분들이 다예요. 누가 감히 태극기를 폄훼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태극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보수 정치인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되는 탄핵되는 순간 보수 정당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 100점 100패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다 바꾸자. 좋은 지도 바꿔라. 왠지 아세요? 저는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국회의원 어느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 어느 누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책임지고 자 저렇게 365일 그것도 3년차 태극기를 한 번도 놓지 않고 국민들이 저렇게 전국에서 하면은 양심 있는 정치인 같으면은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 정치인, 양심 있는 보수우파를 끌고 가겠다는 지도자 같으면은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탄핵했는 놈들이든 탄핵 반대하면서 두더지같이 구멍에 있다. 다 두더지같이 땅구멍에 숨어 있다가 문재인 지지율 좀 떨어지니까 별지들같이 다 일나가지고 내가 잘했다는 듯이 그동안 이 고생하는 이 민초들의 국민들의 목소리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이 보고 그들의 태극기의 함성을 그들의 그 분노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나 이거지. 그러면 함부로 태극기에 대해서 폄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한민국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 거대한 흐름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국민들이 그들이 촛불을 들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촛불의 민중민주주의를 눌러야지 이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너와 내가 없다는 거. 그럼 박근혜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대한민국당 박근혜 대통령만 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일이, 그분이 했던 일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그분이 했던 일이 시장경제고, 그분이 했던 일이 이 북한 개혁 정권을 참수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큰 노도와 같은 흐름에 오셔야 됩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민초의 흐름이 색강으로 빠질 거냐, 바다로 갈 거냐의 기로예요. 이 흐름이 많은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이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새서 빠지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그냥 이 흐름이 그대로 바다로 가서 새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 시장경제 구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우리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과 끝을 마무리.